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권 종목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뭐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된다고 봐요. 오늘 지수가 많이 올라오죠. 외국인들이 대규모 선물 매수를 해요. 1조 2천억 매수 합니다. 어제는 장중에 대략 1조 8천억 선물 매수를 했고요. 오늘 이틀째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1조 2천억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가 올라오지만 반면에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 쪽에서 코스닥을 무려 2천억 정도 지금 팔고 있는 그런 상태라 과거에도 그러했는데 외국인들의 소위 앞으로의 어떤 전략적 관점에서의 그 진심은 현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대한 그 현물을 보면 결국 코스닥은 또 매도하는 걸로 봐서는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팔고 또 매도 규모가 그냥 작은 규모가 아니라 지금 2천억이 넘었고 종가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훨씬 더 많은 그런 매도가 나와서 3천억 가까이 매도한다고 볼 때 외국인들의 시장에 대한 뷰 자체는 사실은 뭐 혼조 장세에 맞는 그런 그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수 관련주들도 이제 좀 교체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주도주였던 2차 전지가 주도주 탈락이 되었죠. 그러면서 많이 올랐던 섹터들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또 로봇, 인공지능 또 인공지능과 연관이 돼 있던 의료용 AI 이런 쪽도 너무 많이 올라 있던 종목들 이제 못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 종목 오늘도 편입을 또 하도록 할 거고요. 보유 포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유 포트를 잠깐 보면 지금 네오팜 하나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욕심부리다가 이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점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효성 TNC가 이제 목표치를 짧게 잡아놨는데 5% 목표치를 갈까 말까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겠죠. 네, 오늘도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아놨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경기 관련주들이 순환을 하면서 철강주들, 일본 제철이라든지 또는 고배 철강 이런 종목들이 200%씩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또 자원개발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배경에는 뭐 일본 경기가 좋아서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큰 그림에서 이제 중국을 소위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이 이제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또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고생했던 산업들인 철강이나 조선이나 또는 화학이나 이런 산업들이 다시 또 일본에서 또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점점점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본 관련 종목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일본 관련 종목들은 대체로 경기 관련주들이고요. 일본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잘 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그와 같은 관련 종목들 이게 시장이 마치 일본과 한국을 페어 트레이딩이라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고 짝으로 놓고서 주가를 올립니다. 그래서 과거 1995년 이후에 중국이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된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 증시와 이제 페어 트레이딩이 되면서 중국 오를 때 우리가 많이 오르고 중국 관련 종목들이 폭등을 했던 그런 그 과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달라지면서 이제는 한국이 이제 일본과 페어 트레이딩이 되면서 월가에서는 두 국가를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꼭 주목을 해야 되고 일본 증시의 주도 섹터는 지금보다 상승률로 봤을 때는 바로 철강주하고 또 하나 있는데요. 금융주 그리고 제약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케다 제약 같은 게 신고가 기록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철강주들은 우리나라에 좀 많이 올랐던 뭐 2차 전지 관련 철강주들 말고 다른 철강주대로 좀 관심을 두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소재 관련 종목과 또 저평가되어 있는 효성 TNC 같은 그런 종목도 계속 살 것이다. KCC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뭐 보유 종목들은 계속 보유를 할 거고요. 오늘 사실 제가 2등입니다. 현재까지는 0.5%가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0.5%를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오늘 편입을 할게요. 오늘 그 편입할 종목은 현재 가격이 24,900원 기록하고 있고요. DI동일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DI동일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상투권 아닌 바닥권 종목.
예, 요걸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죠. 바닥에 쫙 깔렸다. 네,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1차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보시다시피 뭐 박스권의 횡보만 무려 거의 그 1년 가까이를 횡보를 계속 해왔습니다. 횡보를 하다가 이제 상승턴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죠. 준비 중에 있다가 드디어 여기 오늘 양선이 뽑아 올려져 나오는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게 원형 바닥형이라고 그러는데요.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 갈 때 사실은 그 돌파가 될 때는요. 반드시 큰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가 돼요. 근데 지난번에는 돌파하다가 돌파 실패했지만은 이번엔 돌파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알테오젠이에요. 오늘도 다른 제약주보다 알테오젠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죠. 잘 안 빠지죠. 물론 뭐 수익을 저한테 안겨줬지만은 또 얄밉게도 익절 라인을 한 뭐 100원, 200원 차이로 터치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치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어요. DR 동일도 딱 이 자리예요. 차트상으로. 그래서 원형 바닥형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트가 얼핏 비슷해 보여도 이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거래가 반드시 폭발적으로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럼 왜 이 종목을 제가 일본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다는 게 아니라 일본의 철강이나 또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고가를 돌파하고 또 일본의 그 종합상사들 자원 개발하는 회사들이 큰 시세를 내는 워렌 버핏도 이제 종합상사를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가는 이유는 글로벌 그 공급망의 재구성 이것과 관련돼서 일본 업체들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뉴스에는 일본의 고베 철강이 신고가를 기록한 이유 중에 뭐 전기차용 강판을 개발을 했다 뭐 이런 소식으로 갔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전기차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철강 산업 자체가 부활을 알리는 그런 신호다. 그리고 오늘 중국이 또 철강 감산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건 뭐냐면 중국이 아무리 철강을 많이 생산을 해도 과거처럼 해외로 수출을 하지 못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DI 동일은 그러면 이 철강과 관련이 있냐? 철강은 아닌데 철강하고 비슷한 알루미늄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국내 최대 알루미늄 그 소위 그 마켓시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갈 때도 언제 한번 따라가는 듯 하더니 안 가고 주저앉았다가 이 사실은 전기차 소재 관련 종목 중에서 안 간 알루미늄 종목이에요. 뭐 그래서 뭐 그런 그 회사니까 차량 경량화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또 실적도 탄탄한 그런 회사로 이 종목의 이제 그 자산 가치에 대비해 보면은 이 유보율이 또 이 종목이 한 4,500%, 4,700% 좀 돼요. 그러니까 유보율도 좋고 단단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고 일본 회사들이 요즘에 갈 때도 그냥 부실주는 잘 안 가요. 펀더멘털 탄탄한 자산주들 이런 종목 중에서 앞으로 공급망 재구성에서 중국이 이제 제외된다 그랬죠. 제외되고 나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산업들. 그게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고생했던 그런 산업들 철강이 가는 거 그런 것도 연관이 돼서 이 DI 돈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일각에서는 혹시 이 종목 뭐 정치 테마주 아니에요 이러는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갖고 온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소재 관련주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건 효성 TNC를 갖고 왔을 때의 모습처럼 바닥에 쫙 깔리는 종목으로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무슨 차트일까요? 네, 고베 철강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한 200~300% 정도 올라 있고요. 앞으로도 더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세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해 주도주도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면은 역대급 호황의 일본 증시 신르네상스 열리나 1970년과 80년의 호황이 올 것인가 하는 그런 뭐 내용인데 그것은 뭐예요? 탈중국의 바람을 타고 일본 증시가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DI 동일은 바로 4,700%의 그 유보를 보유하고 있는 저평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동일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인데 지난번에 2차 전지 소재들이 갈 때 동일 DI 동일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그 바람이 불 때 함께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든지 또 뭐 예를 들면 동국제강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처럼 그렇게 이제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발굴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 받아보고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동호 매니저님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은 정말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조용한데 종목이 한번 진짜 말 그대로 뭔가 피를 받으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저도 이제 수익률 게임 하다 보면은 항상 김동호 매니저님 종목이 막판에 이제 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긴장하고 있는데 네. DI 동일도 역시나 좀 약간 저도 좀 느낌이 좀 오는 종목이긴 한데 제가 네. 궁금한 점은 뭐냐면 네. 이 일본 철강주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베 철강인가요? 네. 이게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철강주들하고 철강주도 올라가는데 국내 이런 관련주들을 연관성이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본 철강주들을 보고 우리가 우리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냐? 약간 좀 신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 궁금증 한번 좀 풀어주세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세계 질서 패권이 과거에 이제 1995년대에는 중국이 WTO 체제로 들어오면서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라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을 묶였는데 이제 그 시장을 쪼개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 뭐 이런 국가들의 어떤 블록하고 순수 이제 민주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로 쪼개는 과정 속에서 이 민주국가 쪽에 공급하게 되는 소재들, 뭐 철강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뭐 많은 것들이 부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중국이 많이 공급을 해왔는데 중국이 차단이 되면서 그 빈집을 지금 일본 철강회사들이나 우리나라 철강회사들이나 화학회사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태양광 말씀드리면 미국이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화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이 엄청 같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처럼 공급망이 이제 재조정되는 과정 속에서 일본과 한국 소재 업체들에 대한 많은 기업들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구조 속에서 일본 철강의 상승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새로운 테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새로운 메가 트렌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DI 동일의 목표치 말씀드릴게요. 이 DI 동일은 25,300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의 목표치는 27,500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3,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